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어떤 질문 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클라리티 법안이 어떻게 될 거냐. 제3자 플랫폼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쪽으로 지금 초안이 설계가 됐다라는 부분까지는 보도가 됐고요. 네네. 그랬을 때 이게 크립토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 투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요게 이제 사실 우리 관심사긴 한데. 네. 클래리티 법안이 우리가 빨리 좀 통과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사실 좀 많이 끌어왔죠.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된 드래프트를 보면은 지금 뭐 은행 쪽 그룹하고 그다음 크립토 회사들하고 서로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드래프트 나온 거 보면 3자가 이자 지급하는 것까지도 금지를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슈어가 그 테더라든지 서클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발행자들이 이자를 못 주게 하는 건 이미 지니어스 액트에서 작년에 그렇게 정의를 했고 3자라 하면 이제 이걸 유통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플레이어들, 예를 들자면 뭐 거래소라든지 뭐 브로커라든지 이런 플레이어들이 이자를 주게 되면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은행이 두려워하는 거는 기존의 은행이 가지고 있던 그 예금을 대체하는 어떤 자산이 되게 되면 일시에 자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3자가 지급하는 것까지도 막고 대신 이제 어떤 활동 기반의 보상까지는 허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장 최근 드래프트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이 크립토 씬에서는 아직 큰 반응은 없어요. 한 일주일 사이에는. 그래서 어쩌면은 올해 중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 지금 폴리마켓에 보면 아마 통과 확률 한 반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중으로 크리에이티브 법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걸로 보는 쪽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쪽이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해도 저희가 한 그래도 68% 정도는 통과할 거다라고 폴리마켓에서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벌써 절반으로 더 떨어졌나요 지금? 떨어졌죠. 예. 그렇군요. 이게 실시간으로 떨어지는군요. 네, 그런가 봐요.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두렵습니다. 뭐 항상 시장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면 리턴이 항상 없는 거라서 그러게요. 지금 폴리마켓이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 50%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네. 만약에 이 이자 지급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법안 그쵸. 통과 안 되든 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자 지급이 안 되는 쪽으로 되든 그러면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좀 많이 찍혀서 그게 이제 이 크립토 업계 쪽에는 일종의 양적 완화 내지는 금리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예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잔량이 좀 정체 상태이기는 해요. 그렇죠. 25년도 1월까지만 해도 전체 마켓이 한 200빌리언 달러 정도, 그러니까 2천억 달러죠. 2천억 달러 정도였다가 작년 말 1년 사이에 이제 한 50% 정도 성장을 해서 300빌리언 달러 정도, 3천억 달러 정도까지 커졌는데 정작 1분기 사이에는 크게 늘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오늘이 31일이니까는 이제 1분기가 끝나는 시점인데.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이자라는 것도 상당히 어떤 매력적인 부분인데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사실 작년 10월 이후로 크립토 마켓이 좀 정체되다 보니까 새롭게 크립토 마켓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좀 관심도가 떨어져서 뭐 스테이블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뭐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이자 지급이 뭐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거의 그런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은 난다고 해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뭐랄까 전망 자체가 어둡냐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전통 마켓에서 예를 들어 은행에서 예금을 하고 있던 분들이 더 매력적인 이자 때문에 옮겨올 수는 있었겠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차단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네. 드래프트대로 된다면은 그러나 이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원래 뭐 이 이자 수치가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 크립토 시장에서 토큰화되어 있는 그러나 이제 리얼월드하고 이 변동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달러를 토큰화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는 이미 부합되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송금 영역이 또 많이 쓰였던 건데 네. 그런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크립토 씬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는 조금 그래도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 것 같고요. 크립토 시장 자체가 좀 뭐 가격이 돌아서고 하면 네. 다시 뭐 빠르게 늘지 않을까. 이렇게 스테이블 생각하고 코인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예, 스테이블 코인 마켓 자체도 커지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이자 금지, 지급 금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길게 봤을 때 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클 굉장히 규제에 친화적인 네, 그런 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근에 크게 빠졌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그 드래프트 지난주에 발표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던 게 서클이 하루에 한 20% 빠지고 코인베이스가 10%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서 좀 더 이슈화가 됐던 것 같은데 실제 그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 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코인베이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코인베이스는 지금 매출의 한 20%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코인베이스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 관련한 이자 수치 그 마진 부분은 코인베이스가 그대로 다 먹고 거래소 바깥에서 유통되는 거라면 절반 정도 먹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계약 내용 구체적으로 다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시장에서 추정하는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인베이스가 빠진 거는 좀 리즈너블한 것 같고요. 10% 정도 빠진 거는. 근데 서클이 20% 빠진 거는 좀 과매도로 사실 느껴졌어요. 근데 왜 그러면 서클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나 보면 서클은 최근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또. 그렇죠. 거의 50달러에서 2배 정도.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부 되돌림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과매수에 따른 조정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지켜봐야죠. 서클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클은 이제 코인베이스와 계약 관계 때문에 뭐랄까 테더만큼이나 수익성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우회하고자 그 자체 그 네이티브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크라는 그렇죠. 레이어 1 체인을 만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잘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수익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아마 사활을 걸고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잠깐 주셨지만 테더가 상당히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으로는 1위잖아요. USDT.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규제 문제 때문에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근데 최근에 이제 테더가 빅4 회계법인을 끼고서 감사를 받겠다. 네. 라고 선언을 해서 사실 이게 이제 어디 끝까지 받을지 어쩔지 무슨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견 피력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은 뭐 미국에서는 USDC 말고는 사실 무주공산인데 테더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 또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의 어떤 이 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더라는 회사를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요. 네. 크립토 씬에 이제 2013년도였나? 그때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업력도 아주 높고 굉장히 그 뭐랄까요. 돈도 많이 번 그런 회사입니다. 대단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이 시점에 그 빅4 회계법인에게 오디트 받겠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찾아봤어요. 그 기존에 봤던 데는 비디오 이탈리안가 뭐 그런 회계법인데 되게 전 마이너한 데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원래 하던 데도 빅5까지 하면은 이제 낄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큰 데였습니까? 중견 회계 펌 중에서는 최상단에 있는 데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그 뭐 어느 업계나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여기까지만 탑 티어 이렇게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그 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빅4 회계법인의 이제 오디트를 받는 게 규모가 어느 수준 이상 되면은 응당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들도 돈이 되니까 하고 싶긴 했을 텐데 이제 다른 뭐 이 고객들이나 규제 당국이나 눈치도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회계법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테더가 뭐랄까 기존의 어떤 그 전통 금융하고 자연스럽게 좀 스며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는 지금 미국의 이제 지니어스 액트에 부합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뭐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USAT라는 별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테더가 만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또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봐요. 지금은 USDC가 시장을 뭐 규제된 시장은 이제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셈인데 테더가 워낙 업력도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뭐 자금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USAT가 나왔을 때 어떤 경쟁 구도가 될지 그것도 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투명성 문제 때문에 USDT보다 USDC가 더 안전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 이제 USAT도 나오고 뭐 감사도 받겠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 구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경쟁 구도요? 더 안전하다는 평가가 이제 오히려 바뀔 수 있을까요? 안전하다는 비슷하다까지라도.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를 되짚어 보자면은 제가 아까 테더가 뭐 14년 이때쯤에 처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테더가 USDT가. 근데 USDT를 제외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의 니즈는 엄밀히는 없었거든요. 엄밀히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USDT 하나만으로 이미 다 해결이 스테이블 됐으니까. 코인에 대한 그 니즈는 충족이 다 돼 있었어요. 크립토 마켓에서는. 근데 이제 USDC가 등장을 하면서 요거에 이제 파고들었던 부분은 USDT는 미국에서 충분히 규제된 환경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으니 우리가 그 시장을 파고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규제돼 있는 비즈니스로 들어오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실 서클 또한 테더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된 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서클은 원래는 뭘로 돈을 벌던 회사냐면 그 미국에서 OTC 브로커리지 1등 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오래 하고 트레이딩하고 그다음에 뭐 서클페이 그다음에 폴로닉스라는 거래소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잠깐 그 OTC 네. 뭐라고 하셨죠?
OTC 브로커리지. 브로커리지. 예. 예, 그게 이제 뭔지 약간 헷갈릴 수 예. 있어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고 네.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장내 거래라고 함은 말 그대로 거래소 안에서 하는 거래입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에 우리가 이제 뭐 거래. 업비트나 비썸 같은 데 들어가서 사고 팔고 혹은 뭐 미국 같으면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에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장내 거래이고 장외 거래는 시장에서 충분한 물량을 내가 확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매수 호가 매도 호가 이렇게 호가가 거래소에 들어가서 봤는데 나는 100억치를 한 번에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네. 딱 봐도 100억치 사면 저기 위에까지 가격을 막 다 긁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장외에서 원 프라이스로 거래하고 싶은 니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래들을 이제 블락딜의 형식으로 장외 거래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게 곳이 OTC 브로커리지. 오버 더 카운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 OTC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원래 1등 하던 회사였죠. 1등 하던 회사였는데 그 부분을 크라켄한테 매각을 합니다. 이런 결정을 서클이 했던 이유는 규제 환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 베이스로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뭐 엑시트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서클 측에서는. 그래서 그런 기존 비즈니스를 다 날리고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에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뭐 테더가 다 USDT가 장악을 하고 있는 마켓에서 뒤늦게 후발주자로 여기에 포커싱을 하려다 보니까 모든 거래소는 USDT 페어가 거래 볼륨이 다 리퀴디티가 높고 이러니까 이제 USDT는 다 마이너 마켓. 예를 들어 비트코인 USDT, 비트코인 USDC 이렇게 마켓이 뭐 거래소 내에 두 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USDT가 가격이 훨씬 좋으니까 사람들은 USDC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하고 거래를 한 부분이 USDC 마켓으로 완전히 전환하면 수익 너 다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클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규제 친화적으로 가는 걸 선택을 한 건데 지금 이미 중간에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면은 성공을 한 거죠. 왜 성공을 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면 상장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작년에 어쨌든 6월에 $30 수준으로 상장을 했는데 뭐 그날 바로 $100까지 갔었고 지금 상장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되는데 최고점은 거의 $300까지 가는 그런 성공적인 어떤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수익성 측면에서 어쨌든 마켓 셰어는 꽤나 확보를 했지만 테더하고는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요거를 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왜 비교가 안 되냐고 제가 나고 얘기를 드리냐면 요게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라는 거는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은행의 어떤 예대 마진을 확보하는 비즈니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은행은 이제 고객들에게 예금을 받고 뭐 예를 들자면 뭐 2.5% 이자를 주고 예금을 받고 그 돈을 운용합니다. 운용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대출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혹은 뭐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대출해 주거나 아니면 채권을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는 높은 이자로 우리가 뭐 2% 3%의 자금 조달을 해서 5% 6%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그 개핑을 하는 게 이제 그 은행업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서클이나 테더에게 찾아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민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금 제가 뭐 운용 현황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다른 방식으로 채권을 주로 사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서클 같은 경우는 마우스가 여기 지금 서클이 운용하고 있는 현황을 홈페이지 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뭐 은행 예금 여기 요 파란 색깔이 여기 밑에서부터 볼게요. 네. 여기 짙은 색깔이 3개월 이내의 트레저리.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 이제 3개월 이내 만기의 채권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범위가 넓은 게 리버스 트레저리 레포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연준에다가 일종의 하루짜리 예금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짙은 위에 있는 것은
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이라고 해서 미국의 최상위권 은행들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SII라고. 거기에 예금을 해놨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 아주 작은 부분이 이제 그 외에 예금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딱 보더라도 여기에서 위험해 보이는 운용이 1도 없는 거죠. 3개월 이내 국채를 샀거나 아니면은 하루짜리 연준에 빌려주는 거 이건 가장 안전한 것이고 3개월짜리 국채가 가장 위험한 수준이네요. 아, 예. 이를테면? 그렇기도 한데 또 예금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어떤 의미냐면 네. 서클이 사실은 작년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할 때 네. 거기에 3빌리언 달러 정도를 예치를 했다가 당시에 이제 서클의 리저브 준비금 중에 한 8%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걸 예치를 했다가 실리콘밸리 뱅크가 갑자기 파산을 하는 바람에 네. USDC가 디패깅이 돼가지고 원래 1달러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0.8 얼마까지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이렇게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인스티튜션스라고 따로 별도의 표기를 해가지고 요거는 한 8개밖에 안 돼요. 뭐 웰스파고라든지 뭐 JP 모간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미국의 대형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것들의 예금을 해놓았다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운용을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지만 이제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테더 홈페이지에 표시하고 있는 준비금 운용 현황입니다. 서클 같은 경우는 매월 리포팅을 하고 있고요. 테더는 분기 단위로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76%라고 되어 있는 게 현금과 현금 등가물 그리고 이제 단기 예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가장 길고 76%고 그리고 여기 조금 보라 색깔로 좀 길쭉한 부분이 바로 프레셔스 메탈인데 이 대부분이 금입니다. 아, 예. 금. 그래서 테더는 USDT를 민팅하러 가지고 온 자금들을 받아가지고 금을 이렇게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보도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보셨을 겁니다. 국가들을 포함해서 단일 주체로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들 뭐 미국, 중국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국가들 틈바구니에 테더가 껴 있어요. 그렇죠. 13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 정도로 테더가 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게 약간 저렇게 백분율을 저렇게 보면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금 가격 떨어지면 저거 준비금 위험한 거 아니야? 맞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게 전체 준비금의 비율이고 사실 발행한 USDT,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대비해서는 과담보가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전체 가지고 있는 이게 기본적으로 서클도 그렇고 둘 다 조금 과담보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전한 편이고 비트코인도 여기 보면은 4.3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요런 포트폴리오로 장기 운용을 하는 것과 반대로 이 서클 같이 뭐 지금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정도 레인지로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거 지금 뭐 리버스 레포 같은 거 지금 한 3.6% 정도 되거든요. 예, 요렇게 운용하는 것과 장기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서클은 그마저도 절반 이상을 코인베이스에 뺏기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어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회사들을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둘 다 매출원은 준비금 이자 운용에 관한 수익인데 문제는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파트너 분배 이게 대부분이 이제 코인베이스한테 가는 것들인데 이게 굉장히 크고 테더 같은 경우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규제 준수 비용이 서클은 또 많이 듭니다. 예, 미국의 규제 준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작업들 뭐 로비 비용도 들고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운영비도 더 높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서클이 그런 측면에서는 테더하고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테더가 USAT라고 해서 미국 규제 환경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았을 때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클과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최근에 많이 받았었는데 서클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회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크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 전용 체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 매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테더가 주로 움직이고 있는 USDT가 주로 움직이고 있는 체인은 트론 체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체인 네. 여기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USDC는 이제 아크를 통해 가지고 가스 피 자체를 USDC로 낼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고 AI 에이전트들이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겠다. 네. 그리고 지금 AI 에이전트들 야 USDC가 96%야 점유율. 막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요 뒤에 지금 숨겨진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스트라이프라는 회사입니다. 스트라이프는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온라인 결제 시장에 글로벌 마켓 점유율이 40% 가까이 돼요. 근데 여기도 지금 템포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템포가 이제 이 아크 서클이 하려고 하는 아크와 거의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금 나온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객들을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고객들이 이미 스트라이프를 활발하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템포라는 블록체인을 붙여가지고 스테이블코인 여기서 그냥 하세요 하면 아주 활동성이 높은 그런 체인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면은 과연 서클이 하고자 하는 이 방향이 무난하게 되겠느냐. 이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클은 그럼 뭐 제가 볼 어떻게- 때는 장기적으로 파이가 엄청 커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수혜를 받긴 할 텐데 그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다. 서클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도 순탄하지 사실 않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게 내가 만약에 서클의 경영진이라고 하면 네.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이 엄청 많겠어요, 지금.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코인베이스에게 파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제 나름의 그림이에요? 결론은 그런 쪽이었는데 근데 네. 미국에서 시너지가 굉장히 크고. 거래소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같이 하는 걸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이런 거죠. 구글이 검색 시장을 다 점유했는데 구글의 방어 논리는 전 세계 광고 시장에서는 우리 주 수입원은 광고인데 검색 마켓은 자체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 우린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네. 우리 시장 너무 작다. 그러니까 독점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로비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서클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흥미롭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베팅을 하고자 했을 때 사실 마땅한 대안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해볼 수 있는 상장된 주식이지만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처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보면 압도적인 1위 플레이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 해자가 아주 뚜렷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서클의 경우에는 당장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 1등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이지만 1년 뒤에 어떤 경쟁 구도가 펼쳐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그랬나요? 제가 큰일 났네.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보내드리기 전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새로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네. 좀 시각이 남다르실 것 같아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서치 하시니까 네. 지금 이제 다 난리거든요. 연구하고 알트코인 계시니까. 8, 90% 떨어졌다. 알트코인 이제 망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관련해서 조금 옥석 가리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이제 이 크립토 시장에 풀타임으로 들어온 지가 한 7, 8년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투자를 행해 오면서 느끼는 바가 물렸을 때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 그 시컬리컬이 한 4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아도 막 90몇 %씩 조정을 받고 이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중간에 손절치고 손실 확정치고는 못 돌아오고 다시 사이클 돌아오면은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행위를 반복하면서 손실 확정만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잘 안 됐을 때 장기 투자를 하기 좋은 알트코인을 하는 게 좋다. 그게 만약 자신 없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만을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겠다면은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좀 충분하게 탈중앙화되어 있는 코인들을 고르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뭐랄까 그 비즈니스 주체의 리스크를
페인 포인트가 좀 줄어든다는 거죠. 디지털 자산을 만든 재단이라든지. 예.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시총 최상위권에 있는 알트코인이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 알트코인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네. 우리가 보자면은 판단하기 어렵다면은 이 체인이 유지되는 방식이 POW 형식인 코인들이 그래도 시총 100위권 이내에 있는 것들 중에서요. 막 저기 밖에 있는 거 말고 네. 100위권 이내에 있는 알트코인 중에서는 POW 방식으로 체인이 만들어지는. 유지되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기에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이트 같은 게 있다거나 뭐 어떤 방식이 웹사이트가 있나요? 따로 있진 않은데요. 뭐 검색을 사실은 시총 100위권 내에 그 POW 코인 자체가 한 몇 개 없죠.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아, 네. 몇 개 없군요. 근데 네. 놀랍게도 물론 비트코인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총 100위권에 있는 전체 그 마켓캡을 다 합산한 것들 대비 POW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개수 자체는 뭐 적지만. 1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뭐 도지코인 그다음에 모네로라든지 지캐시 그다음 뭐 카스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뭐랄까요 프로젝트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미 부합되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뭐 POS 형식으로 나오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마치 새롭게 만들어진 스타트업 뭐 창업한 지 2년, 3년, 5년 된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라면은 POW 프로젝트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커머디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제 작은 팁이라 하면 POW 프로젝트 중에 좀 관심 있게 보고 고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 여러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팁에 대해서 지금 전달을 주셨고요. 예,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과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 본인에게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뭐 새길만 하다라고 하면 좀 참고해 보시고 아니면 또 뭐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수목 대표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